저희가 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한 3년 터울로 쭉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는 보육시설에 갖는 프로그램에 관한 그 해석과 그 내용은 뭐 이미 저희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. 근데 이제 이 땅을 제일 처음에 와서 보고 청라지구라는 곳이 이제 매립지니까 실제로 땅이 저한테 준 그 인상과 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인상은 야, 참 광활하고 황량하다. 야, 우리가 도시에서 좀 가져야 될 것들, 도시를 채워야 될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많이 결여돼 있겠구나. 뭐 그런 결여를 좀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좀 채워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고요. 그래서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언구니 하고 좀 생각을 해봤죠. 일단 가장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이제 평지이기 때문에 매립지고, 당연히 어떤 토포스, 그러니까 땅의 움직임 같은 것이 없는 곳이고요. 그리고 그곳에 이제 큰 건물들이 듬성듬성 서 있기 때문에 소위 도시라는 것이 가져야 될 그 밀도가 일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장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근데 일단 그 이 두 가지를 이 어린이집이 건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. 그것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생활할 아이들이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이제 사는 아이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시 환경,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의 결여, 그것도 역시 이제 마당이거든요. 가장 큰 것은.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를 왔을 때 자기 집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좀 그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.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중정, 놀이터, 모든 교실은 바깥에 자기의 놀이터와 마당을 갖게 된다 라는 전제. 그렇게 해서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붕에는 제가 이제 그 상당히 인위적으로 제시한 그 토포스, 그 언덕이 있고요. 자연스럽게 그 언덕 밑에는 그 언덕의 모양을 따라가는 그 내부 공간, 천장이죠. 천장이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이게 상당히 이제 폭이 40m고 길이가 120m인데요. 중간중간에 이런 그 마당들이 끼어 들어가서,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당이죠. 이 마당이 끼어 들어가서 환기와 빛과 뭐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지만, 중간중간에 이제 좀 그 자연광이 비어 있는 데가 있어서 그 언덕에 바위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 형식으로 뭐 천창이 이제 형성이 됐죠. 근데 이 천창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해오는 일련의 그 보육시설에 늘상 등장하는 것인데요. 그 천창이라는 것이 주는 그 여러 가지 형식의 천창이 이제 구성가 되는데, 그 천창이 주는 좀 드라마틱한 자연광, 시간과 날씨와 그 기상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변이, 뭐 이러한 다채롭고 다이나믹한 이런 현상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, 그것을 내부 공간에서 이 지형을 따라가는 천장과 그 빛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. 거기에 이제 평면적으로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밀도 있고 촘촘하게 짜여 있는 마당과, 그리고 내부 유의 공간과 그 사이에 있는 교실들의 이제 구성,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전개되는 거죠. 저희가 한 그 시설들이 주로 이제 신도시에 주로 형성이 됐는데요. 그 신도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몇 개를 항상 저희 그 보육시설은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, 이 짜임새, 그러니까 도시 밀도를 항상 의도적으로 이제 부여를 하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토포스, 도시 밀도, 마당, 뭐 이런 것, 그리고 빛, 자연광, 이런 거 한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이제 그것들을 그런 요소들이 이제 버무려지는데 이제 재료는 중요하죠. 근데 지금 저희가 면에 있는 대지의 서쪽으로는 그 서울과 인천공항을 잇는 고가도로가 뭐 인접해서 지나가고 있고, 동쪽으로는 기존에 있는 이제 글로벌 광장이라고 하는 상당히 괜찮은 여건의 넓은 이제 잔디밭이 있죠. 그래서 일단은 좀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그 과제가 그 고가에서 발생하는 소음, 분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쪽에서는 그것을 그 막아주고 동쪽으로는 어떻게 틔워주느냐라는 그런 것이 이제 숙제였죠. 서쪽 면에 길게 한 120m 정도 길이로 이제 쭉 가는 벽은 좀 의도적으로 콘크리트 4m 높이 정도의 콘크리트로 쭉 그 가는 벽으로 했고요. 반면 이제 동쪽으로는 글로벌 광장이라는 아주 여건이 좋은 그 외부 공간이 있으니 그 중정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교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글로벌 광장 쪽에 열려 있는, 그리고 동쪽은 이제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시간대가 오전 그리고 오후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그 자연광의 조건,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죠. 중정 쪽에는 가능하면 콘크리트를 살짝 가려주는 몇 가지 이 강한 색이 들어간 그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. 나머지는 콘크리트입니다. 그리고 내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색을 도입을 했는데요. 외부가 비교적 단조롭게 이제 콘크리트로 가고 중정만 이제 색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부는 중정에 있는 색들이 그 내부로 쫙 퍼져나가는 그런 형식을 했죠. 근데 실제로 내부 바닥이나 내부에서 구사하는 되는 색들은 중정의 색들과 연관이 되는 뭐 그런 그 전략을 썼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연광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 천창에도 그런 그 강한 색깔들이 구사가 돼서 자연광과 색 이런 것이 내부에는 좀 풍부하게 아이들한테 이제 그 색에 대한 색감을 좀 자극해주는 뭐 그런 전략을 썼죠. 상당히 넓은 면적의 그 지붕이 형성이 되고, 뭐 어떤 형식으로 그 지붕을 덮어야 되겠으나 저희가 이제 그 지붕을 그 녹화 형태로 뭐 가기로 결정한 이후 그 지붕의 물을 어떻게 빼느냐가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됐죠.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 뭐 대개는 이제 밑으로 홈통을 내려서 그 꽤 많은 홈통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. 아니면은 그것을 안으로 감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아래쪽으로 뽑거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몇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,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과감하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.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바지를 통해서 홈통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 자체도 아이들한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광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그것을 좀 솔직히 표현해주는 것이 뭐 좋은 그 선택 아니겠나, 뭐 이런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이제 현장 설계 당시에 없었던 것들이 이것을 실현해 나가면서 이제 발생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 물바지도 그렇고요. 그리고 옥상에 그 위 잔디 그 지붕에 있는 천창들, 그런 것이 그렇고,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구사된 그런 그 건축적인 요소들이 이 건물에 더 좀 텍토닉한 그 요소를 부여하지 않았나,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